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간 국민의 60%가 박 대통령을 부정적으로 평가했고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내리막길을 달려왔습니다. 박 대통령이 서민들을 만나서 떡도 먹고 영화를 보면서 사진도 찍었지만 지지율을 회복시키지는 못했습니다. 뉴스 리뷰 노주민 PD와 함께 이 사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십니까. 대통령 지지율 하락 더 새로운 일은 아닙니다만은 리얼미터 조사에 한해서 오늘 또 최악의 기록을 경신했다고 하더군요. 네, 지난주에 한국갤럽에서 이미 60%를 넘어섰는데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이번에 부정 여론이 60%를 넘어섰습니다. 또 같은 기간 동안 지지율은 3주 연속 하락하면서 위태로운 30% 초반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지난 한 달간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와 긍정평가 추이입니다. 부정평가의 경우 40% 후반대에서 시작했는데 60.1%, 60%를 넘어섰고요. 긍정평가의 경우에는 계속 하락해서 32%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긍정평가, 그러니까 지지율이 20%대까지 떨어진 조사가 지난주까지 두세 차례 있었는데요. 이번에 리얼미터는 30%대는 어쨌든 유지한 걸로 나왔군요. 네, 지지율이 폭락하자 대통령이 민생행보에 나섰는데 이것이 작게나마 효과는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난주 일별 지지율을 좀 보시겠습니다. 26일에 30%였고 그리고 27일에는 그 인사 문제 관련해서 아주 최악의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지율이 떨어지자 27일에는 전통시장을 방문하고 또 28일에는 유명하죠. 국제시장을 관람하면서 여러 연예인, 서민들과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인천에 있는 어린이집도 방문했는데요. 이렇게 민생행보가 이어지자 대통령의 지지율이 34%대까지 올라가긴 했지만 최종 집계는 32%, 이 역시 대통령 지지율의 하락세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반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반사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새누리당과의 당 지지율 격차가 많이 좁아졌습니다. 네, 지난 한 달간 새누리당과 대통령의 지지율은 동반 하락했는데요. 반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지지율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지난 한 달간 민주연합이 지지율을 새누리당에 바짝 따라붙었습니다. 지금 정당별 지지율을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을 비교해 보시면요. 새누리당의 경우 첫째 주에 40%대로 시작을 했는데요. 지난주에는 30% 중반까지 떨어졌습니다. 반면에 민주연합은 2주째부터 쭉 상승세를 이어오면서 20% 후반까지 올라왔고요. 이렇게 격차가 8.4%포인트, 7개월 만에 한 자릿수대까지 좁혔습니다. 이렇게 지지율이 변화한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지지율 변화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새누리당의 경우에는 1월 셋째 주와 넷째 주, 한 주 사이에 7.5%포인트 지지율이 떨어졌고요.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서는 오히려 8%포인트 올라서 24%까지 올랐습니다. 지금 나온 그 부울경 지역, 소위 부울경지라고 하는데 거기에 지지율이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율이 올라간 건 문재인 의원의 영향도 조금 있을 것 같은데요. 문재인 의원과 관련된 차기 대권주자 조사 결과가 나왔군요. 네, 문재인 의원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앞지르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리얼미터가 오늘 처음으로 발표한 19대 대선주자 국가과제 실현 적합도 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1위부터 5위까지 어떤 인물들이 차지했는지 보시겠습니다. 먼저 1위는요, 문재인 의원이 24.8%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3%포인트 정도 낮은 21%로 2위를 차지했고요. 그 뒤를 박원순 서울시장, 안철수 의원, 그리고 김무성 대표가 차지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인 야권 인물이 5위 중에 3명이나 있었습니다. 반면에 여권 인사는 김무성 대표가 유일했습니다. 리얼미터에서 평가 항목이라는 걸 만들었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네, 평가 항목이 5개로 나뉘어져 있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좀 보시겠습니다. 대선주자 국가과제 적합도로 5개의 기준을 세웠습니다. 이 중에서 민주주의 그리고 경제적 삶을 잘 실현할 것으로 예상되는 후보로 문재인 의원을 뽑았고요. 반면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남북 평화 통일 그리고 차별 해소와 인권 증진을 잘 실현할 것이라고 꼽았습니다. 네,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경우에는 분배 관련해서 좀 더 강점을 보일 것이라는 평가가 높았습니다. 특이한 거는 경제 문제를 해결할 인물로 야권 주자가 뽑혔다는 것. 이거 좀 특이해 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응답자들은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경제 관련 이슈를 선택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우선시돼야 할 국가 과제를 조사한 결과를 잠시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제 민주화와 소득 재분배가 1위, 그리고 국가 경제 성장, 국민 복지 증진, 고용 증대까지 1위부터 4위까지가 전부 경제 관련 이슈입니다. 그리고 5위로는 남북 평화 통일에 대한 것이 시급하다고 꼽혔습니다. 예, 최근에 있었던 세금 폭탄 문제라든지 이런 정부의 경제 부분의 실책 이런 것들이 여론조사에서 좀 드러나지 않았나 싶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비춰본다면 경제 관련 문제에 대한 국민 염원이 높고 또 이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가 야권으로 옮겨갔다는 분석도 가능합니다. 예. 특히 연말정산 파동 등이 야권에 있어서는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승민 의원이 새누리당 원내대표로 당선되면서 변수가 생겼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된 유승민 의원, 이른바 초이노믹스 최경환 부총리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그동안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왔었죠. 네, 그렇습니다. 경선 출마를 선언한 이후 복지개혁과 증세 논의를 동시에 해야 한다고 강조해왔고요. 또 지난달 기자회견 때는 여권 인사로서는 이례적으로 법인세 인상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경제 이슈를 둘러싼 여야 간의 쟁탈전이 예상되는 부분인데요. 유 의원이 당선된 직후 박지원 민주연합 의원은 우리가 할 말을 그분이 선점할 것이라는 의미심장한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예, 박지원 의원의 말대로라면 요즘 새정치민주연합이 얻고 있는 반사이익 이게 또 오래 가지 않을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삼성동 한전부지 아주 비싼 돈을 주고 샀는데요. 여기에 초고층 빌딩을 지을 계획이라고 하는데 세금 부담은 덜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요? 네, 지난해 시행령이 발표됐을 때부터 예측됐던 부분인데요. 역시나 현대차에 대한 특혜가 있을 것이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신축 건물 일부를 전시시설 등으로 조성할 예정인데 제품의 전시관까지 업무용으로 분류될 경우 세금이 면제되는 범위가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예, 그러니까 업무용으로 부동산이 이건 업무용 부동산이다 이렇게 규정이 되면 세금을 덜 내게 된다 이런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달 정부는 기업소득 환류세제라는 걸 발표해서 사실상 4대 유보금에 과세하겠다라는 목적을 내비쳤습니다. 기업의 소득을 투자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투자, 배당, 임금 증가 등이 당기소득의 80%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요. 미달액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제도입니다. 예컨대 소득이 10억 원이고 투자, 배당, 임금 증가에 8억 원이 쓰였다면요. 나머지 2억에 과세하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관건은 세금이 면제되는 업무용 투자에 어느 정도까지 포함되느냐라는 겁니다. 지난해 발표된 시행령은 업무용 건물 신증축, 그리고 토지 매입, 연구 개발 등에 대해서 과세를 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규정을 했는데요. 만약에 현대차 한전부지와 그 위에 건축되는 건물들이 업무용으로 인정된다면 상당수의 세금이 면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예. 현대차가 115층짜리 건물을 짓는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중에서 전시시설은 얼마나 되는 겁니까? 네, 현대차가 현재 구상하고 있는 사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좀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이 현대차 신사옥 조감도인데요. 좌측에 호텔 그리고 좌측 상단이 호텔이고 그리고 좌측 상단 건물을 제외하고 모든 것이 업무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들입니다. 네, 우선 사옥인 타워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아트홀, 좌측 하단에 있는 판매, 전시, 컨벤션 시설까지 기재부에 의해서 만약에 업무용으로 인정받는다면 세금이 면제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건물들이 업무용인 것이 있고 또 비업무용인 것이 있는데요. 이 전체 건물 중에서 업무용인 것이 인정된다면 세금을 전체를 면제할 수 있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고요. 아니면은 업무용과 비업무용을 나눠서 분리과세를 할 수도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제주도 강정마을 천막농성장이 강제로 철거됐습니다. 철거를 막았던 지역 주민과 활동가들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이 조경철 강정마을 회장과 고건일 부회장 그리고 시민활동가 2명에 대해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난 31일 천막농성장에 대한 해군의 행정대 집행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막루 위에 올라가고 쇠사슬을 몸에 감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입니다. 이에 앞서서 오늘 낮 12시쯤에 강정마을회와 범도민대책위 등은 경찰을 향해서 전원석방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는데요.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 전원석방 약속을 지켜라라고 촉구했다고 했는데 그럼 그런 약속이 있었다는 겁니까?
네, 해군 측 용역에 맞서는 고공농성이 14시간에 이를 때쯤에 강우일 주교가 중재에 나섰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때 강 주교와 경찰의 면담을 통해서 연행자 전원 석방을 조건으로 농성을 멈췄다는 것이 마을회 측 주장입니다. 경찰은 24명의 연행자 중에서 20명을 석방하고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예, 원희룡 제주지사가 이 공사, 해군 관사 건설을 막겠다 이런 얘기를 해왔는데 결국은 막지 못한 셈이군요. 네, 행정대 집행이 이뤄지는 동안 원희룡 지사는 해외 출장 중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현재 공식적으로 발표된 도 차원의 계획이나 방침은 없습니다. 조경철 강정마을 회장은 원 지사를 향해서 잠시라도 믿었던 것은 헛된 꿈이었다. 앞으로는 정치권을 믿지 않겠다라고 서운함을 표시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검찰이 이재명 성남시장의 청소용역업체 선정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가 이른바 지하혁명조직 아루하고 연계돼 있다. 이런 언론 보도 때문인데요. 종북몰이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더군요. 네, 민변 출신 국회의원 11명이 오늘 검찰의 종북몰이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면서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시장이 이른바 아루와 연계되어 있는 청소용역업체를 선정하면서 또 특혜를 제공했다는 혐의에 대해서 수사 중입니다. 민변 출신 의원들은 지금껏 3차례의 조사가 있었지만 혐의는 입증되지 않았고 또 문제의 업체는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아온 사회적 기업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건과 관련해서는 2011년 검찰 성남지청 내사, 2013년 수원지검 수사, 3차에 걸친 경찰 감사원 합동조사가 이루어졌지만 이재명 시장에 대한 혐의를 밝혀내지 못한 바 있다. 만약 나눔환경 주식회사가 아루 자금원이고 이 업체를 청소용역업체로 선정한 것이 수사 대상이 된다면 나눔환경 주식회사를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하고 전국적인 모범 사례로 전파하도록 지시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수억 원의 현금을 지원하도록 한 대통령과 주무부처 장관도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이 문제가 불거진 계기가 3년 전에 서울신문의 기사인데요. 예. 이재명 시장하고 서울신문 양쪽 모두 상대방을 고소해둔 그런 상태라고요. 예, 서울신문은 지난 2012년 5월에 경기 동부연합과 연관 있는 사회적 기업에 이재명 성남시장이 특혜를 줬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에 3일간 해당 사안을 집중적으로 보도했는데요. 이 시장은 서울신문 측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신문은 이 시장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그러니까 고소인이자 피고소인 신분인 겁니다. 오는 4일 검찰 출석에 응할 예정인 이 시장은 종북몰이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학생 인권 침해 문제를 제기했다가 해직됐고 그랬다가 다시 특채가 된 인천외교, 전직 인천외교 해직 교사들이 있는데요. 예. 교육부가 특채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일단은 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는 판결이 나왔군요. 네, 박춘배, 이주용 교사가 교육부를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대전지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인정됐습니다. 두 교사들은 이 사안에 대한 행정소송 1심 판결이 날 때까지는 교직을 유지하게 된 겁니다. 예, 조금 오래전 얘기인데 이 두 분들이 해직된 배경을 일단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박춘배 교사와 이주용 교사는 지난 2004년에 성적을 기준으로 한 학생 차별 그리고 학교 측의 노조 탄압 반대 운동에 나섰다가 파면됐습니다. 당시에 학부모, 학생, 교사들은 공동대책위를 구성해서 파면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요. 2심 재판부는 두 교사에 대한 징계 수준 조정 등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학교재단이 복지관을 부결시키자 인천시 의회가 해직 교사들을 특별 채용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교육부는 임용 취소를 통보했고 교육감 권한을 침해했다는 논란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교육부가 임용 취소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단 중단하라는 오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그런 상황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한편 서울 동부학원재단은 복직이 결정됐던 안종훈 교사, 안종훈 선생님을 또 파면시킨 일이 있었군요. 네, 동구 마케팅고에 비리를 제보했다가 파면된 안종훈 교사는 지난해 12월에 교육부에 의해서 복직이 결정됐습니다. 예. 하지만 동구학원은 복직한 안 교사를 직위 해제한 뒤에 한 달 만에 다시 파면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 교조는 동구재단의 보복 징계를 비판하는 한편 서울시 교육청 차원의 재발 방지책을 촉구했습니다. 예, 뉴스 리뷰 노지민 PD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